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3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펴다 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펴다 라고 하는 것은 접히지 않게 넓게 펼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펼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펼치는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꿈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역시 펴다 또는 펼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펴다 또는 펼치다 라는 의미의 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라든지 또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의 배역을 맡아서 실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꼭 그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인가를 꾸미는 행위를 연기, 실제인 것처럼 사실은 아니지만 실제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연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역을 맡아서 실제 행위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을 특히 연극에서 그 배역을 한다든지 또는 연주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공연이라고 하면 그냥 홀로 방에서 틀어박혀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실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내밀다 그런 뜻이죠. 해서 연극이라든지 이런 곳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연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연기를 실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연극은 역시 이 연기와 같이 꼭 무대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실 생활에서도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꾸미는 것을 연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주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 주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말과 액션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데 반해서 연주는 악기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악으로 노래 부르는 것도 연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말로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명제 또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을 추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죽죠. 이것이 명제 또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라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펼치다 라는 의미의 연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접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의 이 접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막다 라는 의미의 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다 라는 의미의 막다 라는 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막다 라는 뜻이고요. 저항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부라든지 또는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특히 물리적으로 막는 일, 물론 이 저항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 일, 이러한 것들을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저촉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담보로 설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대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에서 외부의 침입자, 예를 들어서 병원균 뭐 이런 거죠. 그런 항원에 대해서 면역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요. 밑에 보면 이제 저항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저항계가 이 저항력을 체크하는 기계죠. 이때의 저항이라고 하는, 또는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자적으로 그 전류의 흐름 또는 전자의 이동을 막는 것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힘을 재는 것을 저항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간디가 영국을 대상으로 펼쳤던 것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 실천 운동이죠. 이렇게 해서 막다라는 의미의 저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권장하다라는 의미의 권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잡다라는 의미의 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범인을 붙잡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잡다 라는 의미의 이 체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는 것,
뿐만이 아니고 뭐 범인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인을 잡는 것을, 체포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범인에 대해서 붙잡으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령을, 긴급체포는, 원래 체포는 가장 강력한 그 신체를 제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 영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사전 영장 없이 체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현행범이라든지 또는 증거인멸이 확실시되는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현행범 등이 아닌 한은 회기 중에, 이건 회기 중입니다. 회기가 아닐 때는 얘기가 다른 거죠.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그 진보적 성향을 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특권을 지극히 남용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체포감금죄라고 하는 것은, 체포나 감금은 원칙적으로 국가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개인적인 또는 뭐 회사라든지 이런 사기업 또는 사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신을 붙잡거나 또는 감금하는 것에 대한 형법상 죄를 얘기하는 거죠.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명백하고 또한 중차대할 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회기 중에 체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그 동의 처리를 의결하기 위한 안건을 체포동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붙잡다라는 체자에 대한 상대 개념은 풀어주다라는 의미의 방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